영화나 소설을 보다 보면 수많은 인원들이 지구처럼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우주선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패신저스의 경우 258명의 승무원과 5,00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우주선 아발로노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거대한 우주선은 어떨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지구보다 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리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지름으로만 따져봤을 때 지구보다 약 31.4%나 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우주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도 지구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주선 내부는 사람들이 지적 생활을 이어가는 구역이므로 만두처럼 이곳을 꽉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주선을 아주 단순하게 두께가 3m인 속이 비어있는 원형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반지름이 약 6,371km니까 반지름을 넉넉하게 7,000km라고 해보죠. 이렇게 우주선을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우주선의 부피는 184만 7,255 세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요. 이는 반지름이 약 76km인 소행성과 비슷한 부피입니다.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 우주선을 콘크리트로 모두 채우고 우주선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 콘크리트 사이사이에 철근까지 넣는다고 해보면 이 우주선의 질량은 총 4.43의 10의 18제곱킬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는 지구의 질량의 0.000074%, 달의 질량의 0.0006%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질량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이미 지구에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쯤에서 이 우주선에 콘크리트만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 우주선을 우주로 보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우주선의 반지름이 지구보다 커서 애초에 지구에서는 이 우주선을 만들 수 없고요. 시작할 때부터 우주에서 이 우주선을 조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에는 엔진이 필요 없게 되죠. 이로 인해 이 우주선을 콘크리트와 철근으로만 가득 채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의 양이 4.43의 10의 18제곱킬로그램이나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우주선에 쓰이는 철근의 경우 100m마다 이 철근을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 9.6의 10의 12제곱킬로그램 정도의 질량을 가지게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우주선 내부의 구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내부의 구역들은 철보다 더 가벼운 재료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근의 무게나 우주선 내부의 구조물의 질량은 우주선의 질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질량이 우주선의 질량과 같은 거죠. 어쨌든 이 정도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나라를 거대한 콘크리트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를 통째로 18.5km, 에베레스트 산의 2배 정도 되는 깊이로 파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져야 이 우주선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니제르라고 불리는 나라의 경우 약 1.45km만 통째로 이 지역을 퍼내도 충분히 우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선에 콘크리트가 많이 쓰여도 지구는 충분히 이 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지구의 재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놈의 돈이죠. 단순하게 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우주로 가지고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약 9.74의 10의 25제곱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구 전체가 가진 화폐의 총량인 약 24경원보다 4억 배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또 여기에 우주선을 조립하는 인원들의 임금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만약 지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악물고 이 큰 비용을 참아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재료를 옮길 때 필요한 연료가 지구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많은 콘크리트와 철근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의 양을 굉장히 단순하게 구해보면 총 2.17에 10의 20제곱미터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지구 전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의 약 80만 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지구보다 더 거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우주선을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행성을 이용하는 거죠. 현재 지구의 궤도 주변에서만 약 2,500만 개나 되는 소행성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널린 소행성에서 직접 우주선의 재료를 채굴해 우주선을 만들게 되면 지구에서 우주로 콘크리트를 옮기는 비용과 함께 이 우주선을 움직일 연료까지 아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이 들긴 하겠지만 소행성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주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죠? 돈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 근처에 있다면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우주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만든 우주선은 속이 텅 비어있는 동시에 반지름이 지구보다 큽니다. 그렇다는 건 이 우주선이 다른 거대한 물질이 가진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될 때 이 거대한 물질에 가까운 쪽과 먼 쪽의 중력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 우주선은 중력의 크기가 큰 거대한 물질에 가까운 쪽으로 당겨지게 되면서 마치 찰흙 덩어리가 당겨지는 것처럼 거대한 물질에 가까운 부분이 찌그러질 수 있죠. 이렇게 생기는 힘을 조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힘에 의해 생기는 현상을 지구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밀물과 썰물이죠. 바닷물이 달이 가진 중력에 의해 한 곳으로 모이는 부분에서는 밀물이 생기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물이 빠지게 되면서 썰물이 생기게 되죠. 물론 이런 현상에는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원심력과 태양의 중력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구 역시 조성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우주선도 조성력의 영향으로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의 라그랑주점을 이용해야 하죠. 라그랑주점은 단순하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양과 지구처럼 서로 다른 두 천체가 공전할 때 이 둘에 비해 질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천체가 정지할 수 있는 지점, 태양과 지구에서 봤을 때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5개의 지점을 말하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라그랑주 점에서는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과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량이 아주 작은 물체가 이 지점에 있게 되면 이 물체가 태양과 지구의 중력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면서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가지도 지구에 끌려가지도 않는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천체는 중력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며 지구와 같은 속도로 궤도를 도는 동주기 궤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차우 오작교라고 불리는 중계 위성을 달의 뒤에 위치한 라그랑주점인 L2에 보낸 적이 있는데요. 오작교는 성공적으로 라그랑주점에 도착해 달의 뒷면에 고정된 상태로 지구와 창어 사후를 연결해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죠. 또 소호라고 불리는 태양 관측선은 지구 바로 앞에 있는 라그랑주점 L1에서 태양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선도 이를 이용할 예정이죠. 우리가 이용할 라그랑주점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한 두 라그랑주점인 L4와 L5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라그랑주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두 곳이 완전 평형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평형점은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하는 라그랑주 점으로 이곳은 지구와 같은 궤도에 있어 라그랑주 점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지구보다 더 큰 우주선을 만들게 되면 이 우주선이 지구의 영향을 받아 부서질 일도 없게 되고요. 동시에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할 수 있어 따로 엔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죠. 이렇게 거대한 우주선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재료나 비용을 떠나서 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끝없이 걸면 정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지구 근처에 만들 수 있는 우주선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라그랑주점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의 질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라그랑주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라그랑주점에 들어갈 제3의 천체가 두 천체의 질량과 비교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질량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제3의 천체가 라그랑주점에 들어서는 순간 이 천체의 중력과 나머지 두 천체의 중력이 어우러지면서 모든 궤도가 어긋나게 되죠. 그리고 이 천체들의 궤도가 어긋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천체가 다른 천체에 부딪히면서 천체가 두 개로 줄어들며 궤도가 안정화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천체가 단순하게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천체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궤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를 삼체 문제라고 하는데요. 삼체 문제는 누구도 풀지 못한, 수학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증명된 문제로 이렇게 세 개의 천체가 서로 공전을 시작할 경우 이 천체들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 라그랑주점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에 의해서 발견된 삼체 문제의 특수해죠.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라그랑주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천체의 질량이 두 천체의 질량과 비교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시할 수 있는 질량은 보통 두 천체 중 작은 천체의 질량의 10% 미만이죠. 물론 10% 언저리에 있는 천체까지도 라그랑주점에 있을 수 있다고 인사이드 트랙으로 들어와서 아웃사이드 싱글로 빠질 수 있긴 한데 세 번째 천체의 질량이 10%가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궤도가 어지럽게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잠깐 라그랑주점에 들렀다 가는 것이라면 우주선의 질량이 10%를 살짝 넘겨도 괜찮지만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10% 미만의 우주선을 이곳에 주차해야 하죠.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지구 근처에 만들 수 있는 우주선의 최대 반지름은 태양보다 약 3.7배나 거대한 크기인 약 257만 킬로미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지구를 기준으로 한 우주선의 크기고요. 태양과 목성의 라그랑주점에 우주선을 만든다면 이것보다 더 거대한 질량과 크기를 가지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죠. 즉 라그랑주점을 찾을 두 천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곳에 놓을 수 있는 세 번째 천체의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천체의 질량에 따라 우주선의 크기와 질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구보다 더 거대한 크기의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들을 지구 주변에 있는 소행성에서 채굴해야 하고요. 우주선의 위치를 5개의 라그랑주점 중에서도 L4와 L5에 위치시켜야 하는데요. 여기서 지구에도 충분히 이 우주선을 만들 재료가 있음에도 소행성에서 재료를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이 많은 콘크리트와 철근을 옮길 비용과 함께 연료가 부족해서고요. 우주선의 위치를 L4와 L5에 놓은 건 이 두 라그랑주점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만 잘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지구보다 더 거대한 우주선도 만들 수 있고, 만약 정말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태양보다 3.7배나 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사실 지구보다 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선 돈이나 재료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하고 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멈추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